그러니까 잡아라. 쌍극자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거야. 결합의 극성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 차로 결정된다. 서로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전기 음성도 차가 0이지. 이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극성을 안 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니야.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쏠려. 그래갖고 전자를 얻은 쪽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자를 잃은 쪽은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면서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 전기 음성도가 크면 클수록 극성이 크다. 전자의 쏠림이 커진다. 쌍극자 모멘트는 뭐냐면 극성 공유결합에서 이제 전자가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극성 공유결합이 되면서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를 얻은 쪽은 플러스, 전자를 잃은 쪽은 전자를 얻은 쪽은 플러스, 전자를 잃은 쪽은 쏠린 쪽은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한 분자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존재해. 이걸 쌍극자라고 해. 그래가지고 한 분자 내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전하가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쌍극자라고 해. 한 분자 내에 크기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는 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한 분자 내에 있잖아. 그래서 쌍극자라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쌍극자 모멘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쌍극자 모멘트는 이거야. 자, 쌍극자에서 극성의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척도야. 야, 한 분자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작용돼? 인력이 작용되지. 이걸 갖다가 표현하는 거. 쌍극자에서 극성의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척도다. 즉 쌍극자 모멘트는 공유결합에서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갖고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량이 플러스 Q야. 하나가 플러스 Q야. 그리고 하나가 마이너스 Q. 그러면 이들 사이 거리가 R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때 인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 쌍극자 모멘트는 뭐에 비례해?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곱셈에 비례해. 쌍극자 모멘트는.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결합의 극성 정도가 큰 거야. 쌍극자 모멘트가 큰 거야. 그리고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적용해. 즉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도 커진다. 이거 되는 거야.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는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는 놈에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는 놈으로 표시하면 된단 말이야. 자, 얘가 외우라고 했지.
전기운동도 2.2야. 얘가 3.4야. 그러면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준단 말이야. 이해됐어?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는 전기 음성도가 작아서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는 원자에서 전기 음성도가 커서 음전할 때는 원자 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럼 보자. 이때 A가 뭐가 있냐? 자 봐라. H2야.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쏠려 안 쏠려? 안 쏠리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안 생긴다. 근데 물이야. H2야. 그러면 얘는 3.4. 얘는 2.2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생겨. 쌍극자 모멘트. 이해됐지? 그 다음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NH3는 자 이렇게 삼각뿔 구조예요. 그러면 얘가 질소가 3.0이지. 얘가 2.2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CO2가 있어.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되잖아. 산소하고 이중결합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이씨, 반대지. 아이씨. 얘가 3.4, 2.5가. 얘가 2점 탄소가 얼마냐? 2.6이지. 따라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다 했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결합, 화학결합의 구분. 뭐가 있냐면, 자,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은 공유성도 가지고 있고 이온성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공유성이 50% 이상이지. 그러면 공유결합이야. 이온성이 50% 이상이지. 이온결합이 되는 거야. 즉, 봐봐. 이걸 공유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는 전기음성도 차로 구분하면 된단 말이야. 자, H2 전기음성도 0이야. 전기음성도 차 0이야. 그러면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됐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근데 자, HCl 얼마야? 자, 2.2하고 3.2야. 2.2하고 3.2지. 3.2란 말이야. 그러면 전기음성도차가 1.0이야. 따라서 얘는 뭐야? 전기음성도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잘 봐라. NaCl, 즉 공유결합은 전자가 빼앗기는 거 아니야.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치우치는 거야. 전기음성도가 그쪽으로 빼앗기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봐라. 이온결합은 전기음성도 차가 얼마냐면 얘가 3.2고 얘가 얼마야? 0.9야. 2.1이야.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쏠려버려. 그래가지고 아예 빼앗겨버려.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는 거야?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고온결합은 이 전기음성도 차가 얼마 안 크기 때문에 전자가 치우치긴 치우치는데, 이온결합은 아예 전기음성도 차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빼앗겨버려. 갖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바뀐다. 밑에 봐봐. 그래서 Cl2는 두 원자가 전기음성도가 같아서 두 원자가 전자를 동등하게 공유하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HCl은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분적인 전화가 나타나니까 극성 공유결합이고, NaCl은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가 크면 전자가 한쪽으로 완전히 이동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된다. 이온결합이 형성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69페이지를 한번 풀어봐. 야, 네 친구들은 공부하려는 놈이 없어? 근데 애들 다 인강으로 한다. 어? 인강으로 한대. 뭐라고? 인강으로 한대. 인간? 근데 얘들이 이제 혼이 남아야 돼, 한번. 혼이 남아야 돼. 야, 물리나 화학은 인강으로 해가지고, 야, 될 놈은 딱 두 개. 인강으로 해갖고 될 놈들은 있잖아.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좋은 애. 어? 그리고 독한 놈이라. 이걸 꾸준히 볼 수 있어야 돼. 어?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이 인강으로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가 해보니까 알잖아.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된 놈들은 상위 1%밖에 안 돼. 듣고 수업 듣고 다 이해했어. 그런 놈은 1%밖에 안 돼. 그리고 독해야 돼. 그걸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99%는 수업을 들어야 돼. 라고 개념을 이해시켜주고 억지로라도 시켜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보자. 1번에 전기음성도, 2번에 주기, 3번에 족, 4번에 무극성, 5번에 극성, 6번에 쌍극자 모멘트, 1번에 00XX, 2번에 0X, 0X, 3번에 니은 니을, 그 다음에 나는 기억 디귿, 그 다음에 4번에 없음, H하고 C기 중에서 H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 H하고 O 중에서 H가 플러스, 델타 플러스, 그리고 O가 델타 마이너스, 탄소하고 산소 중에서 탄소가 델타 플러스,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적으면 돼. 그리고 4번에 F하고 N 중에서 F가 플로린이 델타 마이너스, 질소가 델타 플러스, 6번에 없음, 그 다음 5번에 다, 그 다음 6번에 X0X. 됐지? 가지고 어디까지 풀어야 돼? 76페이지까지 풀어보면 돼. 이건 풀 수 있겠지? 풀어. 그리고 이제 86페이지를 보자.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자. 자, 보자. 이제 분자구조 보자. 분자구조를 결정하는 게 뭐 전자쌍의 반발력인데, 이걸 보면 자, 보자. 해봐라. 자, 분자구조에서 분자구조를 이해하려면 루이스 전자점식부터 알아야 돼.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냐? 산소가 원자번호 8번이야. 첫 번째, 그러면 전하량 플러스 8이야. 양성자수는 플러스 8이야.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6개 들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하단 말이야. 그려보면. 굉장히 불편해.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해갖고 좀 분자의 화학결합을 간단히 나타내는 거야. 봐봐. 루이스 전자점식은 자 뭐라고 나왔어?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합니다.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좀 간단히 나타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 봐. 예전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랬어? 8개 있으면 2개 있고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있어. 물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야. 복잡하잖아. 근데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보자. 어떻게 간단히 나타내냐면, 자, 봐라.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있어.
이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원소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원소기호의 상하 좌우에 원자과 전자를 갖다가 점을 갖다가 한 개씩 찍은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이미 찍은 점과 합쳐져서 쌍을 이루게 해요. 즉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봐라. 이렇게 X가 있으면 야 상하 좌우에다가 이렇게 찍는 거야. 하나를 찍어.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는 이미 찍은 점하고 쌍이 되게 이렇게 쌍이 되게 찍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찍는 거야. 근데 이때 홀전자가 있다. 홀전자는 이 루이스 전자 원자과 전자를 루이스 전자 전식으로 찍었을 때 각 원자에 포함된 전자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로서 얘가 화학결합에 참여해가지고 쌍이 되는 거야. 홀전자가 얘는 홀전자는 쌍을 안 이루는 거야. 않고 혼자 존재. 그러다 보니까 얘가 화학결합에 참여해서 쌍이 되는 거야. 즉 홀전자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봐라. 그러면 예를 들면 실리콘은 원자번호 몇 번이니? 저기 14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4개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얘 홀전자 몇 개니? 몇 개야? 4개지. 그럼 4개가 다 화학반응에 참여해. 그래갖고 쌍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쌍을 안 이룬다는 게 뭐예요? 쌍을 이루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만약에 15족이야 15족이면 예를 들어서 15족이면 원자과 전자 몇 개니? 5개지. 그러면 하나 찍지. 근데 하나는 뭐야? 쌍을 이루잖아. 그러면 얘들이 혼자만 있는 놈들 홀전자. 얘들이 홀전자야. 그러면 화학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몇 개야? 3개란 말이야. 3개란 말이야. 이걸 말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물전자예요? 아니지. 원자과 전자를 표시했을 때 루이스 전자 제조를 표시했을 때 쌍을 이루지 않고 혼자만 상하 좌우에 혼자만 있는 전자를 뭐라 한다고? 홀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쌍을 이루잖아. 얘는 홀전자가 아니지. 홀전자가 몇 개야? 얘는? 그래. 그러니까 A가 쌍이 되기 위해서 옥텟 기준을 만족하려고 쌍이 되려고 했잖아. 그러면 결합이 몇 개가 결합하는 거야? 3개하고 결합하는 거야. 다른 원자랑. 이해됐어? 그리고 이는 15족이야. 15족이니까 금방하고 똑같이 하나 그리고 하나는 뭐야? 쌍이잖아. 그러면 얘는 홀전자가 몇 개야? 3개야. 얘는 몇 개야? 4개야. 4개니까 4개가 다 참여하는 거야. 화학결합.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이걸 표시할 때 봐봐. 표시해 볼게. 자, 수소부터 해갖고 수소 그리고 헬륨이 있어. 여기는 표현 안 했는데 선생님 다 표현해 볼게.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가 있어. 플로린 네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인, 황, 염소, 아르곤이 있어. 그러면 일족은 하나만 있단 말이야.
원자가 있잖아. 하나만 표시하면 돼. 벨륨은 2종이니까 2개.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봉소는 3개, 13종이니까 3개 표시하면 돼. 탄소는 14종이니까 4방향으로 골전자. 질소는 5개니까 한 방향은 쌍, 하나는 나머지 3개는 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리고 얘는 6개니까 두 방향이 쌍, 두 방향은 홀. 얘도 마찬가지로 두 방향은 쌍, 두 방향은 홀. 얘는 17개니까 세 방향이 짝, 쌍, 한 방향이 홀. 이해됐어? 근데 헬륨은 2개잖아요. 두 방향이 아니잖아. 얘 옥텟규칙 먼저 가잖아. 2개 있는데 얘는 쌍이야. 조심해야 되네. 옆에 나왔어. 옆에. 여기. 네온은 모든 방향이 다 쌍이지. 8개니까. 이해됐어? 얘도 8개니까 모든 방향이 쌍이지. 이렇게 표시한다. 이해됐어? 그러면 이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정식을 내가 이제 써보면 어떻게 되냐? 봐라.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정식을 써볼게 선생님.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정식은 이렇게 돼. 해보면 자 원자는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옥텟규칙을 만족하면서 분자를 형성한다. 이때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의 원소기호 사이에 표시하고 비공유 전자쌍은 한 원소기호의 뒤에만 표시한다. 왜?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에 있어. 그러나 뭐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치우치긴 치우치지만 그래도 두 원자 사이에 있어. 그러나 비공유 전자쌍은 한 원자에만 속해 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봐봐. 자, 예를 들어보면 플로린이 있어. F2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지. 뭘 말했냐면 이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 원자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은 자, 질소가 몇 쌍? 한 쌍이야. 산소 몇 쌍? 2쌍이야. 왜? 얘는 5개니까 아까 전에 비공유 전자쌍 점 찍을 때 한 쌍만 한 개만 쌍을 이루고 나머지 3개는 홀이지. 근데 얘는 6개니까 2쌍이 쌍이고 나머지 2개는 홀이야. 근데 17쪽인 플로린하고 염소는 몇 쌍이야? 3쌍이야. 문제 푸는 킥이다 이게. 원자당 비공유 전자쌍이 질소는 한 쌍. 15쪽인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질소는 한 쌍이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그리고 산소는 16쪽인 산소는 2쌍이 있어. 그리고 17쪽인 플로린하고 염소는 3쌍이 있다. 그러면 그려볼게. 그러면 얘는 하나가 부족하니까 지금들끼리 몇 개씩 공유해. 하나씩 공유해. 그러면 8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니? 한 쌍이야. 봐. 원자당 비공유 전자쌍 몇 쌍이야? 3쌍이지. 그러다 보니까 공유 전자쌍은 뭘로 표시하냐? 단일 결합. 이 결합선거 표현. 근데 한 쌍 공유하지. 단일 결합이야. 그러면 2쌍을 한꺼번에 공유하면 이중결합. 3쌍을 한꺼번에 공유하면 삼중결합이야. 삼중결합 결합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때 얘를 뭐라고 불러? 공유전자쌍.
얘를 뭐라고 불러? 비공유 전자쌍. 근데 봐라. H2 물이야. 그러면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야. 2개 부족하니까 수소 몇 개하고 결합해? 2개 결합하면서 둘, 8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2개 만족하지. 얘는 8개 만족하잖아. 옥텟 규칙이 만족하지.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2쌍이네. 그럼 이중 결합이야? 아니야. 단일 결합이 2개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전자쌍을 한꺼번에 공유해야지 이중 결합이라고 했잖아. 2쌍을. 그리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야.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네. 얘를 구조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구분형으로 단일 결합이 2개가 있는 거야. 근데 조심해. 왜 선생님 일자가 안 되고 왜 구분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전자 사이에는 전자쌍끼리는 마이너스니까 반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쌍의 반발력이 비공유 공유가 제일 크다. 비공유가 제일 커. 그 다음 비공유 공유가 제일 약해. 왜 그래요 선생님? 자 봐라. 이 공유 전자쌍은 치우치긴 산소 쪽으로 치우쳐. 그러나 두 원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산소에만 섞여 있단 말이야. 차지하는 공간이 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밀어내버린단 말이야. 그래갖고 일자의 구조가 아니라 구분형 구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것 때문이야. 이게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거야. 다음에. 응? 그리고 여기서는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 전자쌍이 몇 대 몇이야? 1대 6이네.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2분의 2네. 이해됐니? 이건 찍어놔. 이거 조금만 쉬어. 또 해줄게. 아이고 힘들다. 킥을 많이 해줬는데 킥을 많이 해줬어. 힘들어. 요새 쉬지도 않고 맨날 뭘 수업만 하니까